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제 벌써 8월도 다 끝이 났네요. 8월 마무리하면서 아이들하고 3달간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어떻게 읽으셨는지 같이 경험들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 주차 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개구리네 한솥밥. 자, 이 책은 사실 저 맨 처음에 제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개구리와 두꺼비라고 하는 문고판 저학년 도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책이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은 사실은 외국 작가의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실 만한 유명한 시인의 아이들을 위한 동화 시집입니다. 바로 작가는 백석 시인이시고요. 개구리의 한솥밥이라는 이 작품은 동화시라고 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글이 시라고 생각하신 백석 시인은 그림과 함께 이 시를 동화처럼, 그런데 이야기로 전개되는 산문시처럼 쭉 내용들을 좀 쓰고 계세요. 내용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개구리가 걸어가면서 한 명 한 명 만나요.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결국엔 다시금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죠.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것을 표현한 아름다운 언어들, 시적인 언어의 아름다움이 참 예쁘고 좋은 경험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이 말투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텐데 소리 내서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구리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가 보도랑에 우는 소리 들렸네. 그리고 그 걸어가던 길에서 개를 한 마리 만나게 되는데 그 개의 이름이 소시랑개입니다. 덥적덥적 가노라니 소시랑개, 우리말이지만 굉장히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이들과 먼저 한번 경험해 보면서 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림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명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잔소리 없는 날. 잔소리 없는 날 너무 좋겠는데. 근데 잔소리 없는 날이 대체 언제일까요? 자, 이야기는 또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 잔소리 없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본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막 엄청 판타지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다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큰 사고와 어려움을 겪겠죠. 이게 보통 예상되는 줄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겉봐, 사실 잔소리는 알고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야, 약간 이런 교훈을 던지기 십상인데 이 책은 그렇게 상투적인 접근을 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잔소리라고 하는 주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아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할 법한 소소한 일들로 그 잔소리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지시적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냅다 던지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을 던져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잔소리 없는 날 본인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날을 아이들과 하루 정해서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고요. 자, 일주일의 학교. 일주일의 학교. 저는 사실 이번 주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서 이 책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김혜진 작가님의 창작 동화인데, 일주일의 학교라는 내용.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5일마다 학교가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무조건 학교에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막 잠겨있어요. 열쇠를 가져와야 돼요. 금요일의 학교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날이기도 해요. 만약에 일단 이렇게 하루하루의 컨셉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학교가는 좀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가 어떤 곳이냐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뭐 공부하는 곳이요, 뭐 선생님 만나는 곳이요, 친구들 만나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학교는 우선 재미있는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가 과연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재밌어지면 어떨까? 학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고요. 책 내용이 너무 쉽고 재밌어서 3학년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날 대꾸 하면 안 돼요.
이거 아까 그 잔소리 없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랑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아이들이 저학년에서 중학년 정도 되면 아 이거 왜요? 왜 안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재미있게도 동극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극은요, 작가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연극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라고 하는데, 즉 동화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 연극 대본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읽기에 좋은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연극의 대본이라고 하면은 무대에서 연출을 하고 좀 그러다 보면 어떤 지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고받는 인물들 간의 대화, 또 그리고 독백들, 이런 어떤 연극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극을 아직은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에게 그 대본을 직접 읽히기 전 단계에서 한번 동화적인 이야기로 같이 풀어보기 참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의 단편집이 총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제목처럼 말대꾸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단편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한테 야 그거 말대꾸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참 듣다가 억울했는지 왜 말대꾸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서 관객들과 함께 말대꾸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맞춰요.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시죠? 실제로 연극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작가는 주인공이 관객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외치길 원했을까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는 야 그러면 진짜 좀 속 시원하지 않을까? 나도 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여적인 의미나 재미있는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단편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따라가며 보는 경험 말고 그 이야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책들, 연극이 아직은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형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기에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뭐 이거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죠.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도서 모모입니다. 자, 이제는 모모의 결론부, 결말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3주에 걸쳐 내용을 읽었죠.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에 소개하면서 다시 책을 보는데 이거 좀 끝나고 나서 좀 천천히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주인공인 모모가 위험에 빠진 순간 모모를 도와주는 거북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카시오페이아예요. 카시오페이아가 모모를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후반부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야? 여러분 알듯 말듯 하지 않으세요? 일종의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말들은 곱씹어 보면서 답이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왜 빨리 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실수를 덜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외에도 각자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천천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수록 시간은 금세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많은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도전 안 하셨다면 꼭 한번 8월이 다 가기 전에 모모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강백의 파수꾼. 희곡이 총 2편 들어있는 굉장히 짧은 단편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은요, 고등학생들, 특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집이 됐던 수능 문제집이 됐던 어디에서든 분명히 이 작품을 봤을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양치기 소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치기 소년은 개인의 일탈로 거짓말 행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보면 마을 전체 내에서 촌장님과 함께 얽혀져 있는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 그리고 그 거짓으로 보호되거나 유지되는 하나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 우리가 반문해 보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런 전형적인 작품으로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작품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고등 시기를 준비하는 작품들,
이라면 반드시 읽어볼만 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그 주제의식을 읽을 만큼 쉽게 쓰여졌다는 게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질서와 규칙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학생들 추천도서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문학 시간의 희곡 읽기입니다. 자, 문학 시간에 우리가 읽을 내용들이 많겠지만 우리 제 후반부에는 지금 희곡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극작품들이 생각보다 교과서 혹은 이런 수능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지만 아이들이 직접 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것 외에는 직접 읽거나 작품을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곡 작품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중요한 챕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은 싣고 있는 전 작품들의 전체 내용보다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싣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되게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희곡의 어떤 발단 과정, 그 다음에 도입 과정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이 바로 희곡의 재미를 빠르게 맛볼 수 있도록 훨씬 신경을 쓴 편집본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희곡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뒷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자, 요 꼭지들만 기억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사를 읽을 때는 그 인물이 되어 감정을 넣어서 읽는다. 무대의 지시문을 꼼꼼히 읽고 무대를 상상해 본다. 등장인물들을 내 마음대로 캐스팅해본다. 등장인물들 나와 동일시하면서 실컷 울거나 마음껏 후련함을 맛본다. 싸움 구경하는 기분으로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하며 읽는다. 저는 마지막 추천의 방법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싸움 구경하는 기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 사실 인물들 사이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좀 재미있게 구경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희곡 작품에 대한 장르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는 중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2와 중3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작품의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2, 중3의 평균적 수준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중단 편집입니다. 중단 편집이기 때문에 조금 작품도 길고요. 근데 길이보다도 사실은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작품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난이도 때문에 이제 감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뭐 이청준 씨의 또 다른 작품들은 훨씬 더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이해되기 쉬운 작품들도 있는데 사실 이 제목에 해당하는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형제가 등장합니다. 형이 저술하고 있는 하나의 소설 작품을 가지고 그걸 훔쳐보는 동생과 형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함께 제시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작품을 다시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제의식도 알듯 말듯해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심리적인 묘사나 그 묘사되어지는 그 심리의 어떤 복잡함의 수준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작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역시 이게 역시 뛰어난 작품일수록 좀 감상하는데도 내공이 필요하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당장 재밌기보다는 다소 어려운데 뭔지 알듯 말듯 해라는 느낌 충분히 가질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리즈 버전인데요. 이 판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해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학평론가의 해설. 자, 특히나 우리가 사실은 학습적인 의미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 평론가의 해설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물론 자유롭게 감상해도 되지만 결국 이것을 비교적 보편적인 의미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학교에서 문제풀이 과정에 좀 대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나의 독특한 해석 혹은 이 해석이 정확하게 좀 작가가 의도했던 해석이 맞을까? 혹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해석에 가까울까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품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해설을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제가 알듯 말듯 했던 느낌이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걸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한 이 해설과 문학 평론을 읽으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을 읽을 때 혹시 작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뒤에 있는 해설을 읽고 평론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작품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자기 수준보다 좀 높이 있는 수준 있는 작품들 도전할 때는 그런 방법 접근하시기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책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추천드릴 만한 작품인데요.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시인을 찾아서입니다. 신경림 씨의 추천하는 시인과 그들의 시 세계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반부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김영랑. 근데 그 제목만 봐도 확 느껴져요. 쓸쓸함과 애달픔, 이한직, 우수와 허무,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 한용운, 사랑의 시인, 민족의 시인, 구원의 시인, 천상병,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눈, 박목월, 자연, 생활, 향토.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읽기만 하면 시공부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백석 시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첫 작품이 백석 시인 작품이었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눈을 맞고선 굳고 정한 갈매나무. 백석 시인 하면 다들 이름을 들어봤을 테지만은 실제로 백석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 주제의식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서와 느낌을 갖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눈을 맞고선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백석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었는데요. 그 백석 시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신경림 작가님이 백석 시인에게서 시를 배우셨대요. 개인의 고백이죠. 그의 시를 보고 감탄했던, 사슴이라는 시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본인이 누구에게도 시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 시라고 하면 떠올리는 늘 그 선생님은 백석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소개와 관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 때로는 작품에 대한 이해보다 시인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시를 해설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그 작품이 그런 주제를 담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작품을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고등학생들이라면 쉽게 시도하기 힘들겠지만 중학생식이라면 꼭 한번 이런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월가량 우리 6월, 7월, 8월 여름방학 껴있는 기간 동안에 문학분기, 특히나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다양하게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경험해봤는데요.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충분히 다 읽지 못한 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선선해진 때에 다시금 영상 찾아보시면서 그때 놓쳤던 작품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인문 탐구 분기로 넘어가서 철학, 역사, 그리고 예술과 같이 조금 더 다채로운 주제들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과 또 재미있게 유익하게 책 읽는 한 주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